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8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8명 모두 해외 유입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명이 나왔고요. 17일째 10명 안팎의 안정적인 모습인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세 번째 지역사회 감염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해외 유입한 8명 정도 있고요. 네. 전체 확진자의 85%가 넘는 분이 지금 격리 해제, 완치 후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2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사망은 2명 늘어서 252명이고요. 2.33%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가 됐고 오늘 잠시 뒤 이제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31개 분야, 세부 분야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세부 확정은 아닌데 오늘 아마 확정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직장은 출근하지 않는다. 집에서 편히 일단 쉬고 경과를 본다는 거고요. 적어도 2m, 불가피할 경우 실내에서는 최소 1m의 거리 유지하는 거, 그다음 개인위생, 손위생 철저히 지키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각 세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좀 돼야 될지를 그 실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31개 분야별로 개인 방역 또 집단 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그 정세균 총리가 그 오전에 이제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생활 방역이죠.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백신이 조금 빨라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내년까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산발적 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이나 또 이 산발적이 아닌 집단 발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중대본의 브리핑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8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33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2명으로 안타깝게도 어제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 8명 모두는 해외 유입 사례이고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4건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 이용 체계의 개선, 등교 계약 준비 상황, 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해외 유입을 통제하고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달려 있다며 일상 속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을 습관화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로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중인 환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환자 수가 34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2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WHO는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에 7명, 어제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산발적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의 환자가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구의 경우 방역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동안 사람 간 접촉과 이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소규모 감염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으며 누적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회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역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해낸 방역 수칙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현실에서의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과 부활절과 같은 집단 행사 속에서도 이미 생활 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관련하여 4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747명의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한 상황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호흡기 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 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 업무 등 진료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에 드는 위험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정 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5월 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 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네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대면 진료에 비교한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첫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의병정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이용 체계 개선 방안과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6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들과 의료진 분들께서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일상 속에서 방역을 지속해 나간다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연휴의 마지막까지 손 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자체와 시설의 방역에 대한 안내와 지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후에 혹시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외출하지 말고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평소와 같이 야외 식당 등에서 여럿이 모여 어린이날을 축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실망이 무척 크겠으나 보드게임이나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놀이동산이나 행사장과 같은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피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힘을 모아서 안전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학교 방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위험 신호가 오면은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 또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그 학생들의 그 등교 관련 일정이 나오죠?
네, 네. 유은혜 부총리가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이 결정이 돼서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연휴 기간이 끝나고 1주 내지 2주 후에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네. 아마 고3은 이제 대입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고3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네. 5월 5일에 일주일 뒤면 뭐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그렇군요. 목요일 정도에 아마 고3은 계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뒤에 또 일주일 정도 후에는 중3이 계약을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5월 내에 초중고가 모두 등교 계약으로 이루어질 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재 상황이 이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우리 의료 체계가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2주간에 봤더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중에 7명이 대구 지역에 있다라는 언급을 했네요. 네, 2주 네. 동안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깜깜이 환자라는 네. 건데요. 그 중에 상당수인 7명이 대구 지역에서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대구 지역이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고 지역사회에 네. 광범위하게 환자가 퍼진 상태고 아직도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감염 또는 집단 감염 확산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평가했을 때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 속 방역으로 넘어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워낙 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특히 강조한 부분이 이제 개인 생활 습관이 체득이 돼야 된다는 언급이 나왔어요. 네. 코로나19 그러니까 생활 속 방역으로 넘어가는 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 총선이나 또 뭐 그 부활절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14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대량 발생을 하지 않은 그렇죠. 것은 이미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을 많이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네. 이런 노력들이 좀 지속이 돼야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량 네.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 체계에 대한 언급도 몇 가지가 제기가 됐습니다. 의료 이용 체계 개선이 나왔어요. 2차 유행이나 또 가을, 겨울이 되면 호흡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을 한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2차 유행, 네. 올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2차 유행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때까지 종식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2차 유행에 대비해서 현재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네. 호흡기 환자, 발열 환자와 다른 질환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 이게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환자가 생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지자체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어로는 어텐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지자체 시설을 개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개방형이군요. 개방형이죠.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면 아무래도 동선은 많이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지역 기존에 아팠던 분들도 좀 보호하고 네. 특히 대형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이 호흡기 환자 쪽으로 가지 못하던 코로나19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전화 상담 처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부터 더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가 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전화 상담 처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네. 얘기고요. 특히 동네 의원에서 전화로 해서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전화 상담 관리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처방 받는 것보다는 의사의 경제적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충분히 책정을 하고 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네. 이 전화상담 처방을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잠시 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방역 세부 지침 관련해서 공개가 됐고 2주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이것은 향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와 또 토론을 거쳐서 약간 수정도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 속 네. 거리두기 세칙에 나와 있지만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적용해 봤을 때. 또 그 사각지대가 또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개선을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 8명 늘어서 모두 1,801명입니다. 이 중에 9,000명 이상은 격리가 해제돼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이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라는 점인데요. 전체 해외 유입 사례는 1,099명으로 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는 9일째 지역사회 감염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부분만 구체적으로 볼까요? 확진자가 해외 유입 사례만 나온 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사회에서는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에도 해외 유입이 68% 이상으로 대다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인데요. 전체의 6.8%로 모두 9명입니다. 감염원이 지역사회 내에 있지만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인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레부터 이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변화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정부가 처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던 건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2주간의 경과를 지켜봤지만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줄지 않았고요. 4월 5일에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후에 방역당국이 목표했던 대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면서 19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완화됩니다.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까지 줄면서 정부는 모레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이 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우선 지급이 되는데요.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철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입니다. 기존에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기존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받는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세대주 여부와 가구 원수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구입 때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치료제와 함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올해 말입니다. 연말까지 백신을 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미 CNBC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백신을 확보하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연말이라는 개발 시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던 백신 양산 시점 내년 1월보다 기한을 더 앞당긴 겁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내년 1월까지 백신 수억 개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at's an assumption that it's going to be safe, that it's going to be effective, and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it quickly. I think each of those are not only feasible but maybe likely.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곳은 중국과 미국, 영국, 유럽 합동의료진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가장 먼저 양산 시점을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더 빠른 일정을 제시한 상황. 하지만 재선 스케줄을 맞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지도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앞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 방역 속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를 위해 정부는 사무실, 문화시설 등 31개 시설별, 상황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신지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쉬고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며 지속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은 31개 시설과 상황별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는 개인용 찻잔을 사용하고 회의는 되도록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같은 비대면 방식이 권장됩니다. 국내외 출장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 간 최대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등은 한 좌석씩 뛰어 예매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씩 뛰어 앉아서 관람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몰려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최대한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에선 단체 식사를 자제해야 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는 악수 말고 목례로 대신하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큰 소리로 호객행위하는 것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선착순 이벤트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식코너 운영도 최소화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되도록 ATM을 이용해야 합니다. 노래방에선 마이크에 커버를 씌우고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사용합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